일본의 스가 총리가 원전 오염수를 흘려 보내기까지는 2년 정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사고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몰랐던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때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본 동쪽에 나미에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바다랑 완전 딱 붙어있는 마을이거든요. 약간 부산이나 인천처럼. 근데 그 오후 2시에 갑자기 바닷물이 쑥 빠지는 거예요. 썰물 때가 아닌데. 그래서 바닷물이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그 시간에 나미의 마을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회사의 사무실에서는 이제 평일이니까 직원들이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요. 1900년대 이후로 네 번째로 가장 큰 지진이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였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나미에 마을 있죠. 거기서 한 8km 떨어진 곳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8km면 얼마 안 돼요. 합정에서 용산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당연히 지진의 영향을 받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는 꽤 괜찮았어요. 메인 전력을 끊고 바로 지하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비상 전력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 상태로 있는데 이제 흔들림도 점점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진 지나갔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에는 총 7번의 쓰나미가 왔거든요. 지진이 난 지 41분 만에 첫 번째 쓰나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쓰나미는 높이가 4에서 5m 정도 됐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해발 10m에 위치해 있었어요. 해발 10m 위에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두 번째 쓰나미 바로 7분 후에 덮쳐요. 근데 이번 쓰나미는 심상치 않았던 게 15m, 어떤 데는 20m가 넘는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발 10m에 있던 원전을 덮쳤겠죠. 심지어 이때 파도의 높이를 재는 파고개가 고장이 났어요. 방파제를 넘어서 쓰나미가 원전 안으로 들이닥쳤겠죠. 들이닥친 바닷물 때문에 원전도 다 침수가 된 거예요. 근데 건물이 침수가 되면 어디서부터 물이 차요? 지하부터 물이 차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 비상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비상전력까지 꺼져버린 거예요. 메인 전력도 안 되고 비상전력도 안 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정전이 됐어요.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후쿠시마 원전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정전이 됐는데 왜 폭발해? 정전이 됐으면 가만히 멈춰야지.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거는 3월 11일에 지진과 쓰나미가 왔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건 3월 12일, 다음에 터진 것도 3월 14일, 그리고 3월 15일. 후쿠시마 원전을 이 커피포트에 비유를 해볼게요.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커피포트처럼 항상 펄펄 끓는 상태예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하는 힘이 있고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이 물을 끓이고 물이 끓여서 나온 수증기가 터빈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처음 인간이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한한 전기를 쓸 수 있어. 이래서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커피포트가 안전하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막 끓다가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래서 원전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냉각수예요.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과열되지 않도록 이 원전 자체가 녹지 않도록 계속 시원한 물을 부어주는 거죠. 근데 쓰나미가 오고 정전이 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전이 된 후쿠시마 원전은 이 냉각수 기능이 고장났다고 보면 돼요. 후쿠시마 원전의 상태는 이렇게 뚜껑이 열린 커피포트 같은 상태였죠.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계속 끓이면은 안 꺼지거든요. 물이 완전히 바닥까지 없어질 때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원래 원전은 내부 온도가 350도인데 500도, 1000도, 2000도 계속 올라가요. 이 내부 온도가 원래 숫자로 계속 떠야 되는데 계기판에 아까 전기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계기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 어떻게 써? 그 당시에 그 운전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는 보고서를 저희가 찾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운전원은 휴대용 배터리와 손전등을 사용하여 비상운전 절차서를 찾아보았으나 그 상황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사고 관리 절차서도 검토하였으나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외부 사건으로 비롯된 사고는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지진과 쓰나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예 매뉴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또한 절차서들은 모두 주 제어실 제어판의 계기와 지시계가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결국 운전원들은 발전소 상태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와 불충분한 지식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판단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운전원은 복잡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격리 응축 계통의 상태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호기의 총괄 지휘관은 원자로가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적절한 대응이 지연됐다. 이 쓰나미가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원전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50명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 후쿠시마 최후의 50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50명조차도 이 원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전이 됐는데 쓰나미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는 3번이나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후쿠시마 원전은 과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원전보다 더 오래됐어요. 후쿠시마 원전은 197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체르노빌 원전은 1978년 이때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년 정도 더 오래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하기 시작한 거죠. 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한 3년 전쯤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후쿠시마 원전을 높은 파도가 덮칠 수 있다. 그 파도의 최대 높이는 15.7m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해요. 근데 그 뒤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보고서만 쓰고 회의만 하고 승인만 한 거예요.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고한 건 이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1년 전인 2007년 외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원자력 안전기반기구에서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위험하다. 쓰나미 올 수 있다. 너네 진짜 대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거의 2년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말을 듣고도 또 매뉴얼은 없었던 거죠. 왜냐?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일단 원전 가동을 멈추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돈도 들이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얽혔던 거죠. 아까 원전이 해발 10m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해발 20m, 30m에 지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해발 10m에 왜 지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 그 자체가 해발 35m 위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깎아서 10m로 낮춰가지고 원전을 지은 거죠. 이것도 돈 때문이에요. 원래 원전은 냉각수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를 뭐 저희가 정수기처럼 막 수돗물로 쓰지 않잖아요. 이거 뭘로 쓰냐면 바닷물로 쓰거든요. 그래서 원전들의 위치를 보면 다 바다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도 그래서 바다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닷물을 끌어올리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죠. 근데 10m가 아니고 20m, 30m다? 그럼 펌프 힘이 더 세야 되잖아요. 펌프 힘이 진짜 세야 돼요. 근데 이 펌프는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비싸요. 파이프도 더 필요해. 돈도 당연히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원전 자체가 해발 10m에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2007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은 이렇게 엄청 큰 사고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는 냉각수를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각수가 안에 들어가면 방사성 물질이랑 섞여서 전부 다 오염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로가 누출이 되고 방사성 물질이 막 있는데 지하수가 들어가요. 결국은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원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원전 안에 들어온 지하수는 똑같이 오염수가 돼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냉각수만으로 오염수가 되지 않고 냉각수 플러스 지하수,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가. 태풍 오잖아요? 오염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오염수들을 탱크에 담아서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이제는 바다로 방류해야 된다. 이거는 오염수가 아니라 정화된 정화수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정부는 이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방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영상 전체를 다 봐도 막 의문이 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오염수가 바다에 나가도 괜찮을까? 아니 바다가 일본 거야? 전 세계 건데 우리가 막을 순 없나? 일본 정부도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방류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의문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증들을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2편에서 그걸 확인해 주세요. This is an exceptional case. Actually, before the Olympics, they wanted to start that process. Everyone knows it's sort of fantasy. 이게 재고 자체가 쉽지 않은. 그렇게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